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전후로 굉장히 분주한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지금 장 마감 직후에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아마존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은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가 밑돈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무 교수와 함께도 금요일 오늘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필두로 FOMC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빅테크 실적들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전달을 해 드리자면요. 아마존은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39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1,492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1,454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금 이제 직전에 마감하기 전에 아마존의 주가가 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일단 하락하고 있고요. 구글, 알파벳의 실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적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매출은 760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가 765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를 5억 달러 넘게 하회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1.05달러로 예상치가 1.28달러였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알파벳의 지금 주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현재 주가 장중에 7% 넘게 올랐지만 현재는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참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영어를 직독직게 할 일이 있나 싶은데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치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1.94달러였는데 1.88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682억 9천만 달러 매출이 나왔고요. 아이패드가 77억 6천만 달러 이렇게 등등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역시나 애플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장중에 3.7% 올랐으나 4% 넘는 하락세로 밤사이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움직임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내용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잠시 후에 저희도 이남무 교수와 이양영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막을 보여주실 거고요. 아쉽게도 아마존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실적 시간을 거래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건 좀 더 봐야겠지만 가이던스를 조금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되돌림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내용들, 그러니까 가이던스 부분이나 이런 게 전해지면 제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밤사이 보셨겠지만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다우지수,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었던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흐름을 보였고요. 장 막판 또 뭐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빨간불, 홀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가 어제 2% 그리고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그래서 1.47% 오르면서 4,179포인트 선까지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3.25% 상승폭을 더하면서 12,000선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12,2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시장 분위기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메타가 이제 밤사이에 주가가 20% 넘게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확인했었던 뭐 아마존, 구글, 알파벳 등도 장중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일단 유럽중앙은행 ECB에서는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5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3%가 됐고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다음 달 회의에서도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목표치 2%로 복귀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까지 될 때까지 꾸준한 속도로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이어져야 한다는 기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얘기할 때 항상 매파적이라고 하죠. 아직은 ECB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50bp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 영란은행 BOE에서도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금리가 4%가 됐습니다. 지금 영란은행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재작년 12월부터 연속적으로 무려 10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역시나 뭐 ECB와 마찬가지로 이게 인상폭을 낮출 것인가가 계속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필요하면 금리를 강하게 계속 올리겠다라는 문구를 없앴습니다. 성명서에서 이것도 지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웨시는 인상이 끝나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 시장에 대한 지표, 과연 이제는 FOMC에서 그리고 페드 쪽에서 이슈를 얼마나 볼 것인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파월 의장이 다 덮어버렸죠. 이제 우리가 지표 안 봐도 될 정도로 이야기를 덮어버려가지고 그래도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3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참 튼튼합니다. 전주 대비 무려 3천 건이 줄었고요. 월가 예상치가 19만 5천 건이었는데 이를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다우지수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맵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좀 홀로 하락한 건 이제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주가가 하락을 한 거 보이시죠? 헬스케어 섹터 가운데 일라일릴리나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머크, 에브비 등의 종목들의 빨간불이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머크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을 내놨는데 매출액과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부진할 것이다로 전망을 하면서 머크의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5% 이상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라일릴리 3%대 하락. 전반적으로 이제 뭐 헬스케어 섹터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에너지주들도 엑스모빌, 쉐브론, 또 코노코페리스 등의 종목들이 3에서 크게는 5%까지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이제 밤사이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랠리를 펼쳤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 넘게, 요거 아마
마감 직전에 캡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감까지 딱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4%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애플이 3.7%, 그리고 엔비디아가 3%, 인텔이 3.85%, AMD가 4%, 구글이 7%대, 메타가 무려 23.28%, 그리고 보니까 뭐 다 올랐는데요. 디즈니 3%, 넷플릭스 1%, 아마존 7%, 테슬라 3%, GM과 포드도, GM은 5%, 포드도 3.84% 오르면서 이제 위쪽은 굉장히 진한 초록빛, 그리고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붉은빛이 강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는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지금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은 현재 시간의 거래 4.97%, 거의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메타도 22% 넘게 올랐으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57% 하락. 그리고 구글도 앞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장중에는 7% 넘게 올랐으나 지금은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도 현재 구간 장중 상승폭 다시 모두 반납하면서 3.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아쉬운 결과인데요. 일단 장중의 상승 흐름이 좀 잘 지켜지고 시간의 거래에도 괜찮았다면 좋았겠지만, 우리 또 국장은 시간의 거래까지 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뉴욕 증시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임형록 교수와 함께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늘 9시 30분에 정말 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예, 초를 다투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일 거니 오늘이 아니죠? 어제 이미 했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3프로TV 커뮤니티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타벅스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안 좋으면서 어니미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빅데이네요.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내용들 전달드릴 게 많은데 신청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교수님도 아침에 계속 옆에서 필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신없네요. 네. 아유, 마치 우리가 또 무슨 현역 기자인 것처럼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전달할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네. 제 이제 준비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 엄청 우리 빅테크의 세계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바로 한 뭐 10분, 20분 사이에 했고 스타벅스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 지금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거의 뭐 S&P가 한 8, 9% 오르고 나스닥은 10% 이상 올랐는데 빅테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이 빠졌던 게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아닌가 걱정을 했다가 오늘 주가가 좀 미리 급반등을 했던 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애플, 알파벳, 아마존 뭐 그렇게 대단한 실적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 IT 쪽의 펀디멘털을 우려할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난한 괜찮은 실적을 냈고 가이던스는 이제 지금 대부분 경영진들이 Q&A랑 자기 그 전망을 가이던스를 이제 아마 그 애널리스트들하고 투자가들 모아서 이제 지금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그 하여간 애플 우리 대장주인 애플이 상당히 무난했던 것 같고 애플은 아이폰 매출액을 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구재 지금 수요가 좀 위축되는 국면이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공급망 문제도 이제 그 자기 그 폭스콘 공장에서 이제 분규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아이폰 매출이 8%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무난하다. 선방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 그 환율 임팩트 충격을 빼면 아마 감소폭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의 매출도 7%밖에 감소를 안 해서 그래서 뭐 상당히 무난한 실적.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번에 또 강조한 게 우리 사용 기기 기준으로 사용자 기기, 그러니까 i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깔려 있는 기기 기준으로 20억 명이 우리 돌파했다.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은 와. 애플의 기기를 쓴다. 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도 상당히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수익성은 다 악화가 됐는데 네.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3년은 실적이 약간 돌아서지 않나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적들이어서 뭐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이 참 오늘 쏟아지면서 챙겨볼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밖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주제부터 먼저 살짝 볼까요? 예, 그래서 5가지 준비했는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월이 뉴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분이 한 45분 정도 보통 해요. 질문 받는 거 포함해서. 네. 근데 앞부분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분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IT 업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IT 강국이고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 이제 IT 업종에 너무 치중을 하는데 실제 IT 회사들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특히 작년 여름부터 많이 오른 데가 주택 업종이에요. 디벨로퍼. 저희 여기는-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국내는 지금 우리 주택 경기가 더 꺼지고 있는데 미국은 주택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주택 업종 디벨로퍼 주가들은 작년 여름 이후로 주가가 60, 7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꼭 지금 투자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림 하나 딱 갖고 왔는데 미국 이제 업계 그 통계가 나왔어요. 1월 미국 그 전기차 판매가 72% 증가했는데 이 시장의 3분의 1을 테슬라가 갖고 있죠. 그래서 1월 실적이 얼만큼 좋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1월 뭐 엄청 우리 수주 많이 받았다고 일론 마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컨펌을 해주는 거고. 메타 이제 4분기 실적 간단히 얘기할 텐데 제가 한 B 플러스 확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네. 이거 웃으시네요. 삐뿔인데 삐뿔이면- 주가가 23%나 급등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리얼리티 랩은 작년에 한 20조 원을 그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까지는 못 가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 미리 보기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연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실제 이제 이분이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직접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가 그 45분 영상을 녹화를 해서 띄워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할 겸 그래서 이제 듣는데 요게 이제 그 어제 그 이제 뉴스 컨퍼런스 기자들 모아놓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모습인데 앞에 2분 정도를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요약을 드리면 나와 우리 동료들은
그 고인플레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만드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준의 목표대로 2%로 이 인플레이션을 그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것을 그 우리 모두 발언으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인플레를 2% 정도까지 낮추기 전에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앞으로도 더 많이 올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월 달에도 금리가 한 차례 더 올린다고 시장은 예상을 하죠. 근데 네. 이제 약간 요것과 이제 상충되는 게 본문에서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디스플레이션이란 말을 13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것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고 파월 의장이 공표는 안 했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100% 믿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되게 그 편안한 마음으로 주가가 오르고 채권 시장도 금리가 어제 다시 내렸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시장은 금리를 연말 정도 되면 아마 낮출 것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여러 그 국내 전문가, 특히 이제 그 제 그 유튜브에도 모셨던 그 IMF에서도 고위 간부 임원으로 근무하셨던 김준일 박사님 표현을 빌어도 네.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더 이상 이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어서 제가 아마 1월 2일 날 게스트 그때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플레이션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고 금융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 봐야 된다.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조금 꺼도 되고 개별 업종, 개별 종목에 우리가 펀더멘털을 진짜 해야 되는 개별 종목장이 이제 금년에는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올 초에 특집으로 출연해 주시면서 그 말씀 해주셨던 저는 딱 그 워딩이 기억납니다. 경기는 침체지만 금융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이제 인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프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스크 온 네. 모드죠, 확실하게. 자, 앞으로의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메타 이야기 해볼까요? 아직 메타 메타 얘기는 아닙니까? 아니고 조금 제가 5분 있다가 네네네. 하고 그 우리 주택 업종 얘기.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그림인데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기준으로 S&P가 한 7%, 그러니까 어제까지 반영하면 S&P가 한 8, 9%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 금년 들어서 거의 한 30% 오른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팔로잉을 하는 IT 업종인데 적자를 내는 IT 업종. 저는 그러니까 적자 이제 IT 회사 그래서 당연히 메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펠로톤 같은 데죠. 네. 그러니까 이제 IT 업종으로 분류가 됐는데 적자를 내는 메타는 공식적으로 20% 마진이고 네. 리얼리티 랩을 빼면 40% 마진입니다. 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적자 내는 IT 업종이 금년 들어서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30%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들이 공매도가 제일 많은 업종 30개를 뽑아서 지수를 또 만들었는데 그거가 한 25%.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미래 희망,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종목들이 올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제 리스크 애피타이트이 지금 리스크에 대한 지금 이제 성향이 많이 올라간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거의 국내에서는 별로 안 얘기하던 업종인데 대표적인 주택업체들이 작년 6월 이후로 V자, U자도 아니고 V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총이 한 40조 원 되는 미국의 가장 우량 대표적인 그 디벨로퍼 중에 그 블루칩 DR 호튼이라고 있는데 시총 한 40조 원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저점 이후로 주가가 70% 올랐고, 물론 이제 작년 상반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훨씬 좀 작은 약간 좀 더 그 상위 고가의 그 집을 짓는 디벨로퍼인 KB형, 우리 네. KB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시총이 한 4조 원쯤 되는데 여기도 이제 바닥 작년 6월부터 주가가 한 60% 가까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네. 그 이제 시사점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시장 금리도 내려가면서 좀 꺾였고 올해 연말 되면
그 모기지 금리가 한 5%까지 5%대로 내려갈 것이다. 지금은 6% 초반대인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택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선반영이 됐고, 물론 최근에 국내 뉴스 나오는 게 뭐 재개발이나 이런데 지금 뭐 원가 이런 건 너무 올라서 그 원래 입주자민하고 이제 디벨로퍼 사이에 그 분양가 가격을 놓고 논쟁이 많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원가 압박이 심해서 주택업체들 금년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주택 경기가 올해 금년에 살아나고, 그다음에 미국 주택 시장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레버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차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레버리지가 없어서 집값이 빠진 것도 이제 되게 제한적이고,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있어서 주택 경기가 되게 소프트 랜딩을 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살아난다면 하반기라도 미국 경제가 다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되게 또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는 경착륙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는 그런 그 견해가 많이 힘을 받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택 경기, 주택업체 주가를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앞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이제 전기차의 1월에 미국 내에서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몰려샀을까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 마켓시어 MS가 한 6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포드도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따라했죠.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1월에 전기차에 대한 특수가 생긴 거가 가장 클 것 같고, 그다음에 큰 트렌드는 1월 달 기준으로 하면 미국 전체 전국 그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이제 8.5%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1년 전만 해도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 대비 미국이 전기차 보급이 좀 더딘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 그리고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1% 감소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네. 이제 하이브리드 가든 수요가 완전히 전기차로 지금 갈아타고 있고, 상당히 지금 모멘텀이 좋아서 아마 테슬라가 1월 뭐 실적은 발표 안 하죠. 판매 대수도 발표를 안 하는데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걸 시세하는 그 뭐 자동차 업계 데이터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B+, 그러나 주가는 거의 뭐 A+ 정도로 오른 거 아닙니까? 하루 동안의 상승률만 보면요. 제가 이제 테슬라는 전에 A-를 네. 줬었죠. 2주 전에. 근데 이제 메타는 뭐 주로 이 회사가 뭐 저도 아는 특파원이 여기 있지만, 근데 메타는 그동안 몇 분기 동안은 B0 학점을 평균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B+면 아주 좋은 거다. 많은 올라간 거다. 3.4니까 아주 좋은 학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괜찮았고, 가이던스도 우호적이었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커버그가 좀 되게 이게 월가가 뭘 원하는지 본인이 체감을 하고 이제 좀 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가 자기가 이제 쓴 용어 중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회사의 효율성에 최대의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4% 감소했는데, 강한 달러 때문에 이제 그런 환율 임팩트를 배제하면 2%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분기였는데도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청신호는 고객과 인게이지먼트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뭐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릴스가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요,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그동안 얘기하던 게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약점으로 부각되는 점들이 테슬라가 아니죠. 메타가 얘기하던 AI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마진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작년에 그 2020년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25%, 그다음에 4분기는 20%로 둔화가 됐지만 생각보다는 뭐 무난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 비용, 왜냐하면 여기가 13,000명 지금 이제 내보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 그다음에 다른 부동산 같은 거 정리하는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 일회성으로 드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4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38%였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여전히 프랜차이즈가 있는 데고 네. 이 회사가 또 그 되게 시장이 원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겠다. 400억 달러. 시총의 한 10% 되는 규모에서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았던 것은 금년에 비용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원래 가이던스 주던 것보다 5% 더 낮췄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11%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시장이 반응해서 어제 뭐 주가가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위기를 그래도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과 약간 양대 산맥으로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여기가 계속 영입을 해왔습니다. 인건비도 되게 뭐 높죠.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메타버스를 주로 하는 리얼리티 랩. 여기도 이제 기본 자기네 사업하고 리얼리티 랩으로 나눠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발표하는데, 리얼리티 랩을 제외하면 기본 자기 사업,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이런데 4분기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34%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즈니스는 괜찮고, 그 부분이 골드만삭스 추정을 보면 금년에 41%로 영업이익률이 더 회복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에 시장은 환호를 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주가가 바닥 88달러인가에서부터 지금 뭐 2배 이상 올라서 지금 한 거의 190달러에 육박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의 상향 조정을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골드만의 추정치인데, 2023년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18배, 주가가 지금 2배 올랐으니까. 네. 근데 뭐 우리가 한 두세 달만 전만 해도 메타 퍼가 10배, 11배에서 이게 성장주가 아니고 가치주다. 이제 그리고 실제 인덱스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하여간 너무 과매도된 국면이었고, 과거 몇 달 동안은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이면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다. 그래서 너무 이 가격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만, 들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그냥 일단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오늘 실적 발표되는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을 미리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된 내용과 어제 정리한 내용에 봤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좀 앞서서는 큰 뭐 시장에 뭐 완전 판을 뒤집을 법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괜찮다, 이 정도는 무난한 수준이다. 오늘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 날 주가가 너무 약간 미리 좀 올랐던 것 올랐죠? 같고,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이고, 순수하게 우리가 실적만 보면 애플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은 약간 AWS 클라우드 부분이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가 돼서 좀 걱정은 돼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은 되게 걱정했던 게 지금 내구재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데 지금 가전이 적자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핸드폰 시장이 작년에 한 2~3% 감소했습니다. 판매 대수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아이폰만 버티고 있어서 과연 4분기에 아이폰이 얼마만큼 버티겠냐. 그래서 이제 판매 대수는 한 12~13%에서 한 15% 정도 하락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는데, 이제 애플은 판매 대수는 발표를 안 하죠. 근데 아이폰 매출만 달러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8% 감소했으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다. 시장 우려보다는 훨씬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문제가 되게 많았죠. 여기 이제 분규도 있고 그랬는데, 중국 쪽에서도 그래도 애플이 그다음에 하청 회사인 폭스콘이 역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무난한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매출 총이익률이 43%,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1%. 그렇게 어렵다는 분기였는데도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괜찮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하락하긴 하지만 장중에 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시간의 거래의 움직임이 부디 이제 국장에는 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체적으로 오늘 또 나오는 실시간 속보까지 함께 전해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어깨 한번 쫙 펴시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월화수목 이렇게 피로가 이렇게 누적돼서 어깨가 막 이렇게 굴어지잖아요. 한번 이렇게 쫙 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갑자기 등이랑 어깨 쪽에 뭉쳤던 근육이 좀 이완되면서 시원합니다. 예, PD님도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항영 위원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우연히 커플룩입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항영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말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 블랙 셔츠로 대동단결이네요. 아니 약간 근데 느낌이 약간 장례식 느낌이라서 예,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크하게 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아침에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셨죠? 뭐 부드러운 것 같고 정신이 그래, 저는 없었어요. 왜 그런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잠도 덜 깨는데 보는 게 네. 너무 어려워요. 대단하십니다, 위원님. 이걸 지금 수십 년은 아니죠. 한 약 20년 동안 하시다니요. 그 정도는 했다고 봐야죠. 네. 자, 실적 내용 뭐부터 좀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좋은 것부터 하죠. 좋은 것부터. 나스닥이 오늘까지 해서 연초 대비 16.3% 정도 올랐을 겁니다. 연초 대비 지금까지요. 연초요. 연초 대비요. 47년 만에 네. 최고 기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정규장에 보면 메타 플랫폼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빅테크들을 비롯해서 뭐 기술주라고 써 있는 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3%. 다운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좀 재미없죠. 워낙 작년에 달려서 그런지 올해는 좀 쉬고 있습니다. 여튼 보합 정도였는데요. 딱 이겁니다. 연초이 오늘까지요. 거의 16.5?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75년에 쪽 16.7 정도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 기록하면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엄청나게 지금 나스닥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덜컹할 찬스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한쪽에만 쏠리면 지치거든요. 네. 뭐든지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쪽에만 달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상 좀 유의를 하시면서 주위를 좀 돌아다 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요. S&P 500이요.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오늘요. 작년 3월 10일 이게 처음입니다. 네. 골든 크로스. 아시다시피 골든 크로스가 다우지수는 이미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에 났고 나스닥은 빨라야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있어야 되는 일정인데요. S&P 500이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S&P 500이나 이런 걸 기록 한번 미리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렇게 S&P가 나면 향후 1년 동안에, 향후 12개월 동안에 4번 중에 3번은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 물론 단기적으로 흔들거릴 수도 있죠. 너무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오늘 S&P 500이 골든 크로스 난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네.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보면 수치로 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다시 보면 지금 4,176이잖아요. 4,176이면 아마 제 계산을 한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또 까먹었는데 앞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 남짓나면 불마켓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불마켓으로. 왜냐하면 그 불마켓 베어마켓은 종가 기준이요. 종가 기준 저점에서 했는데 10월 6일인가 며칠이 저점이었습니다. 그게 3,499인가 3,500 종가로는 하면 3,550 몇일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2
1.21을 하면 되거든요. 네. 20번 그러면 4,200 몇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마켓에서 돌파해서 불마켓도 멀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리세션 선언 없이 베어마켓을 지나가는 또 흔치 않은 또 기록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뭐지? 이 시장이 왜 이러지? 네. 왜 이렇게 뭐 이례적이지 했는데 네. 올해도 그러네요. 네, 올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네. 있겠고 너무 지나치면 항상 다치는데 뭔가 좀 지나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요. 근데 그거의 계기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도 인플레이션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얘기했어요.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금리를 내리는 거는 당장 있을 수가 없는 것도 강력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의 얘기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금리는 내년에 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앞으로 딱 한 달 정도 후면요. 그러니까 한 달이죠. 그러면 이제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지금 점도표랑요. expected 소위 그 펀드 레이시랑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 상의 높이랑 지금 기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 금리의 추이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여하튼 그거에 앞서서 10년물 금리가 어제도 3.4 이하로 막 갔었는데 오늘도 딱 3.4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같아요. 3년물, 2년물 이게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요. 이런 것들 물론 아직까지 2년물 금리가 더 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여하튼 지금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도 보면 시장에선 긍정적 요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하여튼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뭐 최근에 보면 2, 3일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잠시 기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지만 90시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꺾여 나가긴 나갔지만은요. 나갔지만 실제로 이번 4분기 실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했고요.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쇼피파이도 얘기했고 다 했는데요.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팀쿡이 오늘 커멘트가 벌써 나온 게 있는데요. 이번에 매출에서 8% 손해 봤다고 얘기합니다. 8%. 그러니까 8%가 달러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 없다면 그것만 제외하면 이번에도 자기는 엄청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쿡은요. 네, 그렇지만 달러는 달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전히 반영되는 1분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하튼 이 정도의 높이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이번에 요가는 애플은 8%를 얘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약간 숨 고르게 하는 그런 정도.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보면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찍어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비트코인 뭐 한 적도 없지만 여하튼 15,000, 16,000 하다가 은근슬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은근슬쩍이요. 그건 역시 달러의 반대 방향에 대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기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게 보면 코인베이스, 페이팔, 블록입니다. 근데 코인베이스는 다른 이슈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네. 어떤 그 SEC에 갖고 이제 재판하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데 거기서 코인이 이겼어요.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으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코인베이스, 스퀘어, 페이팔은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그리고 가상화폐도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명 있잖아요. 열심히 코인베이스 보는 사람, ERKK 같은 경우 오늘도 6.6%가 또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유가 가면 되겠고요. 메타 잠깐 앞서 우리 또 메타 플랫폼 모든 걸 다 아시면 메타를 특히 잘 아시는 게 이남우 교수께서 많이 설명하셨겠지만 이것도 23%가 올라갔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4분기 연속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매출이 감소했는데 어저께 얘기한 거는 매출의 감소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고 또 하나는 2023년의 경영은 효율을 강조한다. 효율성. 그러니까 오늘 다 좋았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게 안 좋은 건가요? 그 정도 상대적으로는 덜 좋았어요. 근데 왜 7, 8%안 올랐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걸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번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생각보다 줄인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좀 그런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이 약간 멈칫했어요. 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했다. 덜 올랐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역시 400억 달러의 자사주잖아요. 근데 자사주라는 거는 알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월가 의견은
전 이런 걸 또 본 적이 없는데요. 26곳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최소한요. 모든 증권사가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투자하기로 올린 것도 3곳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벌써 400억 달러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미국 주식을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맞다 틀리다는 아니라 미국 주식의 고평가고 미국 주식의 펀더멘탈이 정말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분들의 그런 논리의 공통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많은 분들, 그건 특히 이제 학자분들은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경영학이나 이런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사주를 사갖고 돈 잔치 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막 자사주를 사갖고 이게 그래서 주당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주가 자본 총계가 우리식으로 보면 자본 총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요, 이건 작년도 아니고 최근 올해 들어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5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발표한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엄청나게 자사주 이미 발표하고 쉐브론 750억 달러, 메타 400억 달러, 몬델레스 60억, 블랙락도 52억,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50억 엄청 나갔고 이 수준이 모아갔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벌써 1,315억의 자사주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리 없는 엄청난 자사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리세션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왜 주시장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련의 답이 여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사주를 통한 주주 친화 정책.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갖고 뭐 또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국내에서는 자꾸 투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해서 다 남아갖고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가 있는 애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년에 3에서 4%씩 주식이 줄고 있습니다, 애플이요. 근데 자사주를 안 쓰면 그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어요? 우리 여도은행커나 주식 친구들한테 돈 나눠주면 좋을까요, 그냥? 아니죠. 여도은행커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무슨 1억 달러 해주면 좋을까요? 아니죠.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성장을 위해 써야죠. 그러니까 항자하는데 애플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어딨습니까? 투자를 다 할 거 다 나하고 남은 돈이 1,500달러, 2,000억 달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주에게 나눠줘야죠. 그거죠, 지금요. 그게 2017년에 큰 유명한 선언한 게 있거든요. 더 이상 현금성 자산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투자할 거 다 하고 인수할 거 다 하고 딱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경영 철학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다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맞고 누가 오르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주 친화 정책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수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타 특징 한 두세 개만 보고 오늘 실적 시간에 난 거 업데이트 되는 대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저는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또 욕먹었거든요.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게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건 인비절라인이라 해서 그 투명 교정치야. 투명 교정. 제가 책을 4번, 5번 업데이트했는데 4번 계속 썼던 건데요.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런 것들 보고 활동하면 이게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제일 수요가 큰 게 일본이랑 중국이 이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선 기대감이 있냐.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27%가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회복되면서 작년에 개파락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BUT는 기억하시죠? 네. 예, 작년 내내 올라갔던 거. 가격대가 좀 그리고 좀 내시경을 MZ 세대보다도 하죠. 좀 더 어린 세대가 네, 네. 더 우조하다는 거. 유기농 그런 거 얘기 많이 썼는데요. 오늘 또 15%가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깜짝 실적이 아니라 슈퍼가 나왔습니다. 슈퍼 2배가 나왔습니다. 2배 이익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올해 이번 실적 시즌에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게 없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주미에서 한번 특집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여러분 검색하실 때 미주미에 들어가셔서 엘프라고 영어로 치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 관심 있고 특히 이거는 뭐 그 나이 드신 분이나 남성분들한테 별로 그 관심이 없으시고 여성분들 뭐 젊은 여성분들 MZ 세대 분들한테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주식일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 사진 속의 남성분이 이분이 부담스럽네요.
이분이 그 만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눈빛이. 예. 여돈 대표의 비즈니스를 고민하게 만드는 쇼피파이.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고민입니다. 제가 보면 계속 하시는 어제도 게 계속 결제됐다고 뭐 이렇게 문자가 오긴 하는데. 제 계속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래요? 본인이 판단하시고 저는 뭐 비즈니스를 모르니까. 네. 또 6.7%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되겠고요. 로이타는 이제 어저께 나온 건데요. 로이타는 이제 그 로이타에서 단독 기사 한 개 나 있어요. 이게 그 흥미로운 건데요. 기억하시죠? 테슬라 이제 안 되기 시작했을 때 안 될 때 뭐 중국이 업체됐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의 크리스마스 전주부터 해서 또 생산을 줄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을 연말까지 뭐 안 한다 그랬는데 로이타 단독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상해 공장이 지금 풀캐파로 돌린다고 합니다. 풀캐파. 그러면서 수요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인벤토리 상황은 제가 내일이나 주말 라이브 시간이나 월요일 때 다시 한번 찾아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도 한 4.7%, 오늘도 한 3.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엄청나게 실적들을 발표했는데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이요. 알파벳은 1.18달러가 주당이 예상됐고요. 네, 그럼 매출이 762억이 예상됐는데 매출도 못 맞추고 이익도 못 맞춰서요. 시간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급하게 했을 때 보면 하락세. 4-5%.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구글 알파벳의 주가는 네. 5%대 네, 뭐 그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파벳은 모든 분야가 다 미스했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전부 다 미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한 게 진짜 없네요. 비트는 이제 일부 뭐 기타 분야에서 조금 한 게 있는데 클라우드가 비트했어요. 네, 다 그냥 웬만하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도 토탈 서비스인데 여기서 보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미스했죠. 거기서는 미스고 네. 이 주당이 또 오퍼레이팅, 미스하고 순현금으로도 미스하고 다 미스해요. 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마존.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시가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얼추 수치 보시면 아마존도 다 미스했고요. AWS가 또 역시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요. 아마존도 대부분의 분야에 대부분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만 이제 순 매출이거든요. 순 매출은 그나마 조금 좋게 나왔지만 좀 더 나왔고요. 요 다음 페이지 우리 또 PD님이 한번 네. 또 한번 해주셔야 돼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반전이랑 한번 다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아, 오늘 진짜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네, 우리 네. 위원님은 캡처까지 이거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정신이 PD님이 해주시면 없었는지가 좋은데 하여튼 이거 느꼈습니다. 보시면 아, 예.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는 나름 했는데 AWS가 이제 컸죠. 네. AWS가 컸고 실제로 보면 나머지가 전부 다 약하게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아마존은 가이던스를 밑에 보시면 밑에 있죠. 잘 하단에 레비뉴랑 인컴에 대해서 미스했잖아요. 네. 그게 오늘 지금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보시면 아마존의 오퍼레이팅 인컴 있죠. 아크레이터는 46%가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것이 지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현재 주가는 낙폭 조금 줄였습니다. 네. 장중엔 7% 올랐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7% 하락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오늘 의견 자체가 조금 그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왜냐하면 회사 스스로 특히 아마존은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애플인데 애플은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도 좀 생각보다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름 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맥이 형편없이 나왔고요. 그러네요. 아이패드는 2분 연속 좋게 나왔어요. 아이패드가 좋게 나왔고요. 웨어러블도 생각이 안 좋게 나왔고,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한 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역시 안 좋게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매출도 부족하고 이익도 부족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팅쿠 얘기한 거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안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달러 때문에. 아, 달러의 네, 영향으로 달러에서 8%가 매출액이? 지금 손해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자신감은 여전히 애플을 얘기했는데 그건 뭐 우리 얘기고 그들의 얘기고 네. 전반적인 수치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보면 아까 4% 떨어졌어요. 네, 지금 네. 어떤가요? 지금도 4% 정도 네. 하락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한 그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참고적으로 스타벅스도 오늘 좋게 안 좋게 나왔고요. 스타벅스 시간의 거래 네. 하락입니다. 네, 포드도 안 좋게 나왔고요. 네, 포드는 형편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포드가 한 7, 8%까지 봤는데 모르겠고 스타벅스 떨어져서 오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시간에서는 오늘 나온 주식들이 어제와는 딴판이었다. 그리고 아마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만 버티면 또 괜찮겠죠.
번에 괜찮았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없다 네.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소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PD님이 실수하신 거 절대 아니고요. 다 제가 잘못한 자료가 거예요. 반대로 돼서 네. PD님 그거를 교정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가 그래서 연속으로 반대로 잠깐 나갔다는 거 제가 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오해하지 겁니다. 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뭐 시간을 고려해서 메타의 급등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국장이 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반영이 되게 될지는 잠시 후에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